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직비디오 연출 과목 수업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뮤직비디오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적 혹은 정치적 격동기였고, 문화예술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실험 정신이 대두됐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아무래도 그 경제 부흥과 함께 전자시대의 개막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역시 음악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진일보한 발전을 이뤘고, 보시는 것처럼 MTV의 시작이 80년대이기 때문에 뮤직 방송의 시작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뮤직 방송이 있기까지의 사회적 현상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번 시간에는 이제 첫 주차 수업이기 때문에 과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찍는지 큰 전반적인 제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프리프로덕션, 그 다음에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 세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전 기획 단계에는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기획을 하는지, 곡 선정과 음악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촬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이제 촬영 끝난 후에 편집까지 붙어봤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제작 시에 우리가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고요. 기획 및 컨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실제로 촬영에 있어서는 시간을 아끼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기획 컨셉에 곡이 음악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음악을 분석해서 그 음악적으로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 음악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영상적 기호로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뮤직비디오 제작 시에 필요한 구성 요소로서는 음악의 비트와 영상의 편집의 관계가 또 중요하고, 그거를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곡의 클라이막스라든지 곡의 흐름과 맞게 영상 흐름도 맞춰줘야 된다. 그 사이에 주제의 전달은 어떻게 있어야 된 것인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 톤 앤 매너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음악이 갖고 있는 음색, 성격, 그런 음악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영상의 색깔이라든가 편집 기법, 그 다음에 촬영 기법들이 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의미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면, 1960년대 미국 사회는 지금의 미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떻게 보면 현대로 이어지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승전국의 명예를 얻었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격동을 겪어야 됐고, 전후 세대들이 이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정책에 반하는 현상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미국이 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안고 가야 했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주 양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개발 정책이 또 발달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화적 아방가르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건축, 영화에서까지 동시에 다 전위적인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프랑스의 68혁명이 있었는데, 68혁명 이전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민권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건 우주 개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달에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또 이제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되면서 소련도 우주 경쟁에 이제 끼어들게 되죠. 처음에 사실은 우주에 대한 시작은 소련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곧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범할 것이다 라는 공포감이 시달렸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우주 개발을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게 됐죠. 그래서 MTV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것 역시 그런 이 시기의 모습들을 또 그대로 그래픽화해서 많이 쓰는 것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닉슨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위기를 극복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반대로 자유주의가 아주 절정에 다다랐던,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런 갈등, 공화당이 어떻게 계속 발달되는지를 60년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 뒤로 계속 80년대까지 이어지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시위와 데모, 폭동, 사회 불안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게 반전 시위였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화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 세대였죠. 즉 전후 세대의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그 히피 문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주도하는 어떤 세력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빈곤 퇴치 프로그램도 이제 60년대 사회를 달궜던 이슈들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이 된 시기가 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69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는 표준이 있고, 그 표준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가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90년대 후반 IMF 이전에 있었던 젊은 세대의 X세대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반기를 들어서 변혁의 어떤 시도가 있었고, 또 게다가 그 당시에 페미니즘, 지금으로 많이 들어본 얘기고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지만, 그 당시로서는 성차별에 대한, 여성 인권에 대한 페미니즘 시기와 또 환경보호 운동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사랑과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 모아서 히피 문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피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히피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음악과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고, 그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무리지어서 하는 그룹 형태의 음악 연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스미디어를 타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시작이라고 봤을 때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악적 연주와 그 단순하게 음악을 잘한다, 음악을 멋있게 한다 뜻이 아니라,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움직임, 반응,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제 우주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합니다. 무인우주선으로. 우주냐고 가가린이 이제 거기 탑재돼서 달날에 간 건 알고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왔죠. 굉장히 미국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유주의를 수호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들한테 도전이었고, 자기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협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미니 프로젝트를 이동하고 그 사이에 많은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이 뒤로도 소련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대신에 우주정거장을 세우는 거에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미국도 역시 비슷하게 같이
개발을 해서 80년대 냉전 시대로 이어지는 어떤 단초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60년대가 저물기 전에 우주인을 달에 상륙하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리라 믿는다. 이것은 이제 60년대 70년 전에 소련을 이겨서 우주에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간다적인 어떤 푸시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게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사회가 어떤 이데올로기로 치닫는 것을 또 반대하는 세력으로 또 이렇게 반대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베트남 전쟁인데, 이거는 이제 전쟁사로 봐서도 중요한 의미지만, 그 뮤직비디오에 있어서 그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락 음악이라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 더 불을 지핀, 활성화시킨 테마로서 존재한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전쟁이 꽤 오래 했어요. 1955년에 시작해서 75년까지 했고, 한국도 여기에 이제 파병을 했었죠. 60년대니까 거의 중반인데, 미국으로서는 사실 승산 없는 전쟁을 했었고, 승리를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반대적인 반전운동이 있었고, 이게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팝 음악 혹은 락 음악의 저항 정신을 불을 지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도 빠질 수 없는 테마가 반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음악 뮤지션들이 어떻게 보면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미로서의 락 음악을 많이 쳤습니다. 마치 이것은 한국에서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젊은이들 사이에 청바지와 통기타로 대변되는 그런 반대 움직임, 음악과 함께 조성되는 전체 여론의 분위기에 음악이 가세하는, 음악의 역할이 어떤 사회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거에 하나의 예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이제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당시에 어쨌든 전쟁파와 반대파의 그 분열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썸머 오브 러브라고 하는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끼리 어떤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니즈를 가지고 또 뭉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지금처럼 데모를 하고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뭉쳤어요. 누워서 너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하는 거 서로 나누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이 젊은이들을 움직였던 건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이었고, 그 음악 위에 얹혀진 가사였고, 그 가사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이제 실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신 영상처럼 약간 히피즘이 사실은 고개를 공식적으로 든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67년이 있었고, 69년에 우드스탁 페스티벌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징후 같은 사전의 움직임이었죠. 예.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었고, 비틀즈가 등장을 하는 시기가 60년대였기 때문에 팝 음악과 락 음악이 사실은 전체 대중음악을 장악을 했습니다. 팝이라는 시장, 곧 락 음악이 장악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비틀즈는 영국 출신의 밴드인데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비틀즈가 미국에 들어와서 빌보드 차트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국 출신의 밴드들이 막 미국으로 공격을 해오는 게 있었죠.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지미 핸드릭스 같은 기타리스트, 천재 기타리스트와 제니스 조플린의 있었고, 그 다음에 도즈, 굉장히 천재적인 짐 모리슨이 이제 죽었는데, 짐 모리슨의 보컬로 있는 도즈 그룹이 있어서, 미국도 하나의 락 음악의 어떤 그
장르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면서 젊은이들은 굉장히 열광하게 되는 거죠.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하지만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어떤 그 마리화나나 환각제 같은 것이 늘면서 국가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저지하고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죠. 그래서 포크락서부터 해서 애시드락, 그다음 사이키델릭까지 되게 폭넓은 락 음악이 나왔고, 급기야는 이제 69년에 반문화 혁명으로 대표되는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 시기에 썸머 오브 러브 시기에 사실은 60년대 가장 지금 현대 그 팝 락 역사에서 기라성 같은 그 기념비적인 앨범이 나오는데 지미 핸드릭스의 앨범이에요. 지미 핸드릭스의 앨범이고 비틀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앨범을 내서 굉장히 많은 그 명작들이 이 시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썸머 오브 러브나 우드스탁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드스탁 전에도 여러 가지 미디어나 방송에서 뮤직비디오 형식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상 클립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